일영 언니 트래킹 팁입니다. 네, 오늘은 트래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가 2.5 단계로 격상이 돼서 트래킹을 매일 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이러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트래킹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신 트래킹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 아니 웬 비리? 이런 데도 뭐 비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요. 네, 비리가 좀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약간 비양심적인 대장님이나 운영자님들만 해당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 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도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트래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주중에는 회사를 다녔고 매주 토요일 원정 산행을 이제 무조건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제 무조건 갔고요. 보통 사당역에서 이제 7시,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서 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다음 카페가 아니었었고 네이버 밴드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밴드가 제가 활동했던 밴드가 이제 땡땡 밴드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 3,000명 정도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밴드가 한 10,000명 이상? 아니야,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규모로 굉장히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랬었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뭐 비리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적당한 단어가 이거 외에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비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뜨게 됐느냐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부터 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 이제 그 땡땡 밴드에서는 총 대장님이 이제 한 분이 계셨었고, 그 밑에 이제 새끼 대장님이 한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10분 정도가 계셨었어요. 그 중에 한번 이제 연화도 욕지도 가는 공지가 올라왔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신청을 했죠. 그랬는데 그때 현금으로 아마 11만 8천 원을 냈던 것 같아요. 그 공지값으로. 그리고 갑자기 또 그 전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식사비로 현금 5만 원을 더 걷겠다, 이런 공지가 또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때 부산으로 갔었거든요. 부산 더 넘어서 통영 이제 이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고 또 1박을 하고 뭐 펜션비도 들어가고 또 뭐 버스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별 의심 없이 그냥 이제 얼마를 내라 하면 이제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전에도 저는 이제 대장님께서 이제 리딩을 해주시고 좋은 길 안내를 해주시면 아우 고마워요, 이렇게 수고스럽게 힘들게 또 막 답사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좋은 길 리딩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2만원 내라고 하면 2만원 내고, 2만 5천 원 내라고 하면 2만 5천 원 내고, 3만원 내라고 하면 3만원 내고, 별 의심 없이 이 돈의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없이 뭐 대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니었게 됐느냐? 그렇게 이제 많은 돈을 거두니까 이런 쪽에 이제 경험이 많으시고 약간 나이가 든 언니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연화도 욕지도를 가면서 그럼 거의 막 20만 원이나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러한 비용을 내고 여기를 가는 거는 좀 속된 표현으로 떡을 치고도 남는 돈이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없다. 먹는 거를 그렇게 뭐 고급으로 굉장히 비싸게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막상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공지했던 그 언덕 위에 하얀 집 사진까지도 나왔었는데 그 집이 또 아니었었어요. 집도 바뀌었고 식사도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식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거 분명 이상하다, 이거 가격이 이거 분명 문제가 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그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이거를 영수증 처리 같은 거 다 알아내시고 그 대장이 어떻게 돈을 정말 제대로 썼는지 다 알아보셔서
결론을 내셨어요. 결론을 냈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신 거예요. 이 대장님께서 남겨 먹은 거죠. 예, 남겨 드셨는데 이게 그 한 공지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그 투명하게 자금을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순 계산을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제 활동이 멈춰서 이제 뭐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멀리 가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횡행했었거든요. 근데 40인승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2만 원씩 걷으면 4, 2, 8, 80만 원이잖아요. 보통 그 걷는 금액이 대부분 이 차값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비거든요. 그 대형 버스를 빌리는 것에 대한 그 수고비, 그거를 드리는 건데, 충청권으로 가면 한 5, 60만 원. 이제 좀 멀리 가서 전라, 경상권으로 가서 그것도 거의 끝자락, 뭐 부산이나 이렇게 멀리 가야만, 그때 당시 가격이에요. 8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그러니까 40명 곱하기 2만 원 하면 80만이잖아요. 80만 원에 대한 그 차비, 교통비가 제대로 쓰이느냐, 그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차비가 60만 원밖에 안 들었다. 근데 이거를 80만 원으로 공지를 해서 나누기 n을 하면 이제 4, 2, 8이니까 40명 간다고 계산했을 때 한 사람씩 2만 원씩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 6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1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5,000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차익, 그러니까 40명 곱하기 5,000원 하면 4, 5, 20만 원이 대장님의 주머니로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금액을 굳이 따져 드려서 뭐 그거 뭐 큰 돈도 아니고 뭘 그걸 그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말 공지 토요일 일요일이 만약 계속 있어서 이제 그 모임이 좀 커서 토요일 일요일 공지가 한 달 내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이게 가정이에요. 8번이잖아요. 그럼 8번 곱하기 20만 원 해보세요. 그러면은 8이 16. 이게 160만 원이에요. 응? 160만 원이 대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비리가 첫째, 대형 버스를 사용할 시에 교통비로 남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비에서도 또 남겨요. 저희들이 이제 다 같이 가서 단체로 식사를 할 경우에 이건 정말 모든 게 현찰박치기잖아요. 현찰박치기라는 표현이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품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게 물론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해서 공지에 다 이제 올리시죠. 근데 그 영수증 처리가 영수증을 위한 영수증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그 식당 주인과 대장님이 일종의 어떤 약속을 해서 뭐 현금으로 얼마 이상 식비가 들어오면 그 중에 몇 프로를 대장님께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약간 비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1박을 할 경우에 숙박업소에 대한 비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 곳, 뭐 펜션이나 뭐 대형 이제 뭐 어떤 장급 뭐 여관이나 이런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투숙을 할 때 그 금액이 사실 이게 고무줄로 늘리기 나름이거든요. 또 영수증 처리도 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의 돈이 누구한테 얼마가 이게 전달해 됐는지는 사실 그 당사자 외에는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이걸 속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펜션비 그런 데서도 남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대부분의 이제 밴드나 카페에서는 대부분이 다 양심적이고 투명하게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영수증 첨부도 다 하고 또 이 돈 걷는 총무분이 따로 계셔서 또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다 상세하게 사용 내역 다 적어서 다 이제 공지글로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비양심적인 분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정 상행이 많이 없어져서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많이 가는 그런 원정 산행 또는 원정 트레킹을 많이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물론 이런 그 대장님들 길을 리딩해 주시는 분들께 아니 뭐 그 정도 수고야 눈 감아줄 수 있지. 아니 세상에 순수 100% 공짜라는 게 어딨어. 아니 그 정도는 대장님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이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하고서는 그거를 좀 덮어두자 뭘 그렇게 까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런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근데 사실 또 어느 선까지 용인이 된다 했을 때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좀 사실 좀 애매모호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 아이 그래 그 정도 돈은 뭐 비리라고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대장님의 수고로움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이게 끝나면은 그 비리가 아니죠. 근데 그 선을 넘어서 이 회원들한테 돈을 거두면서 그 중에 일부를 내 몫으로 챙겨서 대장님이 그거를 편취한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순수 비영리 봉사단체는 아닌 거죠. 대부분의 공지글을 올릴 때 카페나 밴드에서 이제 공지 뭐 몇 월 며칠 어디 뭐 장소를 어디를 해서 거기가 어떻고 몇 시간 걸려서 거기 칼로리 소모가 어떻고 몇 걸음을 걷고 어떻게 되는가 쭉 이제 안내사항 한 다음에 거의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카페 또 이 밴드에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그걸 또 같이 올리세요. 거기 보면은 대부분이 순수 비영리 봉사단체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순수 비영리 봉사단체라면 회원들의 돈을 그렇게 유용을 맘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낸 회비가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아시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투명하게 잘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카페 활동 또는 밴드 활동을 즐겁게 계속 할 수 있고요. 뭔가 찜찜하다. 저 대장님이 뭔가를 좀 해먹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면 사실 그 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신이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어긋나는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이상이 생기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약간 좀 분란이 오고 가고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좀 큰 소리가 나면서 누구를 뭐 또 강퇴를 시키네 마네 뭐 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과연 사용 내역이 어떻게 돼서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쓰였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뭐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 아니다. 아니 그거 몇천 원 갖고 뭘 그렇게 따지려고 들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몇천 원이 모여서 10명, 20명, 30명, 40명이 되면 5천 원만 해도 5, 4, 20이면 20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이게 간 크게 많이 붙이는 어떤 나쁜 운영자님은 10,000원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한 건만 해도 벌써 이게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4번을 진행한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4, 4, 16, 160만 원이라는 돈을 회원들의 돈을 통해서 내가 그냥 편취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모든 것이 투명하고 회계 처리가 분명한 사회로 가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너무 정에 이끌려서 아유 그 정도는 좀 눈 감아줘도 괜찮아. 대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좀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은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했고 또 절대가 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일부 약간의 비양심적인 운영자님들께서만 이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즐겁게 이런 카페 생활, 밴드 생활을 오랫동안 하려면 투명한 회계 처리, 사용 내역이 어디에 쓰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금액에 관한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재밌는 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알죠?
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